성경이 읽어지네. 이 시간 생터 성경사역원 성경이 읽어지네 전문 강사이신 하만 우리교회 배명옥 사모와 함께합니다. 성경이 읽어지네 주님 나라의 만에.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창세기를 끝냈고 이번 주는 출애굽기 공부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인류 일반 역사였고 12장에서 50장은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의 국민 만들기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그 70명의 식구들이 애굽으로 이민 가는 이야기까지가 창세기였어요. 창세기 50장 이후 세월이 흐릅니다. 성경책으로는 출애굽기가 한 장 차이죠. 그러나 실제로는 4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430년이 지나자 70명이었던 가족이 약 250만 명의 민족으로 되었습니다. 정말 국민 만들기가 끝난 셈이에요. 자, 그럼 그 다음 흐름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국민, 법, 영토가 있어야 하는데 국민 만들기가 창세기로 끝났거든요. 그러니 전체 흐름 속에서 다음은 바로 법 만들기입니다. 국민이 만들어졌으니 하나님이 이 나라의 왕권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약 250만 명이나 되는 국민들을 정치하려면 매우 구체적인 법이 필요하겠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어떻게 국민을 다스릴 수 있겠어요. 하늘에서 인쇄된 책을 뚝 떨어뜨릴 일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천상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해 가시면서 입법하시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다룬 책이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는 애굽 이집트에서 시작해서 시내산에서 끝납니다. 이 출애굽기의 무대는 간단해요. 이집트와 시내산을 왔다 갔다 한 것만 이해하면 됩니다. 자, 250만 명이라는 국민이 만들어졌지만 세상 나라 애굽의 노예 상태로 전락된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해방시키며 그리고 하나님의 자유 백성으로 되게 하시는가부터 시작하는 출애굽기 이야기를 공부할 거예요. 이번 주에 우리가 공부할 출애굽기의 이 책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던 애굽을 탈출해서 2개월 동안 이동한 후 도착한 시내에서 광야 생활 9개월 15일까지, 그러니까 총 11개월 15일 기간의 스토리입니다. 간단하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통째로 이해하기 위해서 출애굽기의 경혈을 눌러야 한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한의학에서 말하는 경혈이 출애굽기에도 있다는 거예요. 경혈이라는 곳을 마사지하거나 침을 놓으면 막혔던 기와 혈이 뚫려서 원활해지듯이 출애굽기의 경혈에 해당하는 거기를 누르면 찌르르 통하면서 출애굽기의 전체가 한눈에 확 들어오는 지점이 있다는 거죠. 거기가 어딜까요?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떨기나무 사건, 그곳입니다. 이 떨기나무 사건을 잘 이해하면 출애굽기 전체가 쉽게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그렇다고 바로 그곳으로 갈 수는 없어요. 그곳으로 가기 전에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 오기까지 그는 누구였으며 왜 쫓겨났는지 그 시대적인 상황을 먼저 살펴봐야 한답니다. 성경의 역사랑 세계 역사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의 역사가 맞는다면 세계사와 연결이 되어야 하는 게 맞겠죠? 당시 이집트의 역사랑 성경의 기록을 연결시켜야 모세의 기록이 더 실제로 다가온답니다. 모세 시대 애굽의 시대적인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선 좀 더 위로 올라가 요셉 때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창세기가 끝나고 출애굽기에 와보니 1장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다스리고 있는 때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아, 세월이 그만큼 흘러서 그런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는 셈족이 미츠라임이라고 불리는 이집트 종족을 내쫓고 왕권을 잡고 있는 때였거든요. 그러다가 모세 시대에 왔을 때는 쫓겨났던 그 미츠라임 이집트 종족이 다시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요셉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 이스라엘이 힘도 강하고 숫자적으로도 이들을 쉽게 능가했기 때문에 이 미츠라임 왕조에게 이스라엘 백성은 큰 위협이 되었고 쫓겨낸 전 왕조가 이스라엘과 우호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즉 이스라엘이 전 왕조와 군사적 동맹을 맺을 수 있다라는 염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화한 것입니다. 하지만 출애굽기 1장 12절에 보면 그들의 괴롭힘이 이스라엘의 증가를 막을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오히려 더욱 번성하였다고 하죠. 무슨 의미죠? 네, 하나님이 국민 만들게 하셨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애굽의 왕조가 바뀌는데 이때가 제18왕조입니다. 이 왕조 때가 애굽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시기였어요. 첫 번째 왕은 아모스 1세였습니다. 출애굽기 1장 16절의 유아 살해 명령이 이 첫 번째 왕 아모스 1세나 그의 아들 아메노텝 1세 중 한 사람이 내린 거라고 해요. 그러나 이 명령은 히브리 산파의 지혜로 잘 지켜지지 못했죠. 그러다가 다시 1장 22절에 남자아이를 낳거든 나일강에 던지라는 살해 명령이 내려지는데요. 이때 왕은 아메노텝 1세의 아들 투트모스 1세입니다. 그런데 성경엔 두 왕 모두 바로라고 적혀 있으니 같은 왕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러나 실제로는 시간적으로 갭도 있고 같은 왕도 아니랍니다. 어쨌든 이러한 상황에서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갈대 상자에 담겨 나일강에 떠내려가던 아기 모세를 애굽의 공주가 건져내 양자로 삼은 거예요. 이 공주가 나일강 살해 명령을 내린 투트모스 1세의 딸 하세수트입니다. 하세수트는 공주의 남편이 파라오의 자리를 상속할 수 있다는 고대 이집트 법에 따라서요. 아버지의 후처에서 난 투트모스 2세와 결혼을 해요. 그러나 아들을 낳지 못합니다. 그리고 남편 투트모스 2세가 일찍 죽게 되자 그의 후처의 어린 아들 투트모스 3세가 정권을 이어받았는데 어린 투트모스 3세의 섭정을 이 하세수트가 하게 돼요. 그러다가 하세수트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정통 파라오로 등극하여서 약 20년간의 이집트를 통치합니다. 하세수트 대단한 여자예요. 그러니 투트모스 3세가 이 하세수트 여왕을 얼마나 미워했겠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모세는 하세수트의 양자로 당대의 최고 교육을 받으며 왕위를 계승할 강력한 후계자로 등장한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투트모스 3세와 모세는 정적의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투트모스 3세 때 모세가 애굽인을 죽임으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모세는 당대 최고의 영화를 누리고 있던 애굽의 왕자였는데 왕자로서 사람 하나 죽였다고 광야로 쫓겨가는 처지가 될 수 있는가? 그렇죠? 근데 당시 히브리 민족은 셈족 계열이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었어요. 근데 마침 모세가 히브리 민족인 거죠. 그래서 정적들은 모세를 정치적으로 제거해야만 한다고 했는데 모세가 그때 아주 좋은 빌미를 제공했으니 바로의 왕궁을 탈출할 수밖에 없었던 정치적인 상황에 이른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약 40년이 지나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왔을 때는 투트모스 3세는 죽고 그의 아들 아메노텝 2세가 집권하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모세가 하나님께 소명받고 다시 돌아와 대결을 한 왕은 투트모스 3세가 아니라 그의 아들 아메노텝 2세입니다. 여기까지가 성경 속에 등장하는 애굽 왕들의 이야기예요. 성경에선 애굽의 왕을 바로라는 통칭을 사용했기 때문에 다 같은 왕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이렇게 아니었답니다. 1장과 2장에 걸친 애굽의 상황을 좀 더 이제 입체적으로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모세를 이해하기 위해 시대적인 상황을 추적해 보았습니다. 내일은 모세 그는 누구였고 그가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이야기를 공부하겠습니다. 극동방송과